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교육학과의 천세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진보교육감 시대 10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심임섭 행동하는 자유시민 신노사문화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소개할 때 이름을 좀 길게 소개했는데요. 네. 우선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그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라고요. 네. 그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치 시민단체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신노사문화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복잡성 교육학회장이라고. 네, 복잡성?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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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복잡성 교육은 뭐냐 하면은 수업이라든지 학교 네. 경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그 여러 가지 교육 현상을 이제는 좀 이제 복잡계로 보자. 네. 단순계로 보지 말고 네. 가급적 다양한 변수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취급해서 교육 현상을 설명하고 또 이제 수업도 하고 그러자. 이런 것에 관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네. 오늘 진보 교육감 시대 교육이 좀 꽤 복잡하겠군요. 어쨌든 우리 심인섭 박사하고 저하고는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랜 동안 많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아 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진보 교육감 시대 10년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는데, 이렇게 주제를 잡아본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네, 제가 오늘 주제를 이른바 진보 교육감, 이른바. 네. 네, 괄호하고 좌파 교육감, 가로 닫고 시대. 네.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 교육감 시대, 좌파 교육감 시대에 학력, 그리고 형평성, 그리고 인성교육, 이것이 참담한 좌파 교육감들이 네, 형평성, 평등 이런 말 많이 하던 것 같던데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네. 그것조차도 이제 실패하지 않았느냐, 실패했다.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 학력, 그다음에 교육 기회의 뭐 형평성,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인성교육,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우선 네. 오늘 이 세 가지 주제에서 실패를 했다. 네. 그동안 10년 동안. 그것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아니었던가요? 네. 그 어떤 점에서 어떻게 실패를 우선 좀 했을까요? 대충 그 세계에서 한번 크게 어떤 실패들이 우리가 떠오릅니까? 네, 우선 2009년도죠. 예. 2009년도에 김상곤 교육감님이 경기도 교육감님으로 그 진보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직선제 교육감이 됐죠. 그게 처음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있었고요. 2010년도에는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6분이죠. 6곳. 그때 네. 아마 네. 서울, 경기, 전남, 전북, 광주, 그리고 강원도. 네. 이렇게 이제 진보 교육감이 네. 이제 당선이 됐죠. 예. 그리고 2014년도에는 17개 시도 중에 무려 13개 시도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이 됐고요. 4년 후에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하나 더 추가해서 네. 그러니까 울산 더 추가해서 14개 시도에서 당선이 됐죠. 지금 17개 중에 그렇죠. 17개 시도 중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진보교육감 시대가 이제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0년이 더 지났네요. 네, 10년이 더 지났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진보교육감 시대의 그 교육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성찰을 해보고 뭐 반성도 해보고 뭐 비판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를 잡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진보교육감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어느 분이 진보교육감이라는 말이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진보교육감에 대해서 좀 이제 비판적인 분이 그렇게 어떤 점에서 진보 교육감에서 비판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라는 것은 뭔가 현재보다 더 좋아진다는. 좋아진다. 앞으로- 바꾸고 좋아진다. 네. 그렇죠. 네.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인데 네. 과연 지난 10년간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갔느냐. 그런 면에서 이 진보라는 말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아, 그러면 우리 그래서 신 박사님은 어떻게? 그러면서 좌파 교육감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아, 하셨는데 예, 저는 여기서 이 진보라는 개념을 이 네, 진보라는 개념이 처음에 이제 근대 산업 사회가 열리고 네, 뭐 계몽 시대가 열릴 때는 진보라는 말이 좀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은 네, 그 이후죠.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부각이 네, 됐죠. 네, 네, 부각이 네, 네, 네. 되면서 인류의 역사를 좀 이렇게 목적론적 시각에서 좀 보는 어려워지는데요. 좀 쉽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네. 인류의 역사는 예.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갈 것이다. 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진보라는 말이 좀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네네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 진보다? 네네 그런 식으로 이게 왜곡이 되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 진보 교육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확실히는 네,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오, 진보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제 아, 그분들을 진보 교육감으로 아.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벌써부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아까 그 학력 인성 크게 네. 또 기회평등 이랬는데 우선 저는 우선 학력 얘기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된 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진보의 개념을 예, 예, 제 예. 나름대로 그렇게 본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렇게 뭐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네,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교육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예,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예.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쭉 들었죠. 네,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네,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네. 최근 한 10년간 그 아이들의 학력이 너무 떨어졌다. 아이들이 학력이 많이 떨어졌다.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수학의 아주 그 기본적인 계산도 잘 못하고 또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공대에 들어온 학생이 그 미적분 못 푼다. 미적분을 잘 못 푼다. 아,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갖고 요즘 무슨 수포자라는 말도 뭐 네네 그렇죠. 들리죠. 수포자라는 말도 있고 네, 그래갖고 과연 그 아이들의 학력이 그렇게 네. 저하됐는가? 이것을 그냥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근거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네. 근데 이런 학력은 좀 네네. 저하되긴 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확히 네. 알아보려면은 네. 이제 시도교육청의 그 종단 연구라든지 종단 연구라고 하는 것은 네네. 뭐 그래서 길게 하는 연구인가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매년의 그 매년 데이터를 아이들이 이제 그 추적해서 살펴보는 네, 건데 네, 네. 그런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연구자 아니면은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반 네네. 학부모들로서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좀 찾아봐야겠다 그래갖고 그런 데이터는 접근하기가 힘들지만 예. 그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권위 있는 그렇죠. 그렇죠. 권위 있는 데이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든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평가라든지 그 그다음에 되게 긴데 이름이 네네. 옛날에 뭐 일제고사 어쩌고 그랬던 거 맞죠? 근데 과거에는 일제고사 형식으로 치러진 적도 있고요. 예. 그 최근에는 주로 이제 그 진보 정권 하에서는 이제 표집 조사를 하죠. 네, 표집이라면 한 3% 정도. 조금만 그렇죠. 전체 다가 중학교 원래 그게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초등학교는 안 합니까? 초등학교도 교육청별로 뭐 하기도 한 적도 있었죠. 처음에는 네. 진보교육감 시대 이전에는 뭐 이전에는 했던 했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OECD에서 뭐 조사하는 피사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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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학습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네. 또 조사하는 역시 이제 OECD 자료인데 예, 뭐 탈리스라고 있습니다. 예, 달. 네네 그것도 나중에 그건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자료도 있기도 하죠. 그렇죠, 거긴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요 며칠 전에 발표했던 팀스 팀스.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전 세계 그 수학 과학 성적 수학과 과학 성적에 네, 좀 네, 네. 네, 예.
그런 자료를 근거로 이 학력에 대한 문제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 지난 한 10여 년간 학력이 네, 어떻게 변화된, 네, 네. 어떤가요, 지금요? 그 자료를 보니까는 역시 그 지난 10년간 네. 성적이 저하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전에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세계에서 제일 1등, 2등 잘한다고 그러지 잘 않았던가요? 했었죠. 네. 근데 요즘 안 그런가 봐요. 요즘에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아, 그 공교롭게도 네. 그 지난 10년간 진보교육감 시대에는 어, 그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전에 그 비슷한 일이 제 기억에 6, 70년대인가 뭐 이럴 때 일본에서도 이상하게 뭐 네, 유도리 네, 교육이니 네, 뭐니 네. 해갖고 일본도 뭐 그 학력이 한때 네, 많이 네, 떨어졌다가 요새 또 좀 다시 회복한다는 네, 말도 들리던데 네. 우리가 그 반대로 가는가요? 그럼 네, 일본도 그 유도리 교육 시절에는 학력이 떨어졌고요. 예, 그 정책을 이렇게 포기한 다음부터는 예. 학력이 또 오르고 있죠. 네. 약간 그러니까 우리 진보 교육감이 일본 유도리 교육 때 잘못한 거 그거 비슷한 건가 보죠. 조금 더 그거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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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학력이 떨어졌다고 안 떨어졌다고 좀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근데 학부모들이 뭔가 되게 불안한가 봐요. 그러니까 뭐 학원도 보내고 그 학부모님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요. 네, 요새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 네, 이 중산층 학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외국에서 공부시킨 경험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옆집 이야기도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네, 예를 들면은 뭐 미국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면은 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이제 끼고 가리킨다 이거죠. 예, 형성평가도 자주 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네.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에 맡기면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아, 저 조금 못한 애들 좀 남아서 좀 가르치고 좀 그렇죠. 보충 학습이니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성적이 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네, 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네, 피드백을 해주고 네, 상담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예. 그런 것이 좀 저희들 부족하다. 어렸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 다 그렇게 해줬는데, 네네네. 예. 요즘 안,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학력 저하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그 무슨 피사라고 그랬나요? 네네. 피사, 팀스에서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하락됐다고 그랬는데, 네. 구체적으로 되게 얼만큼이나 이렇게 떨어졌나요? 네,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데이터로 아, 좀 그런가요? 네, 예, 네, 좀 보여, 네, 예, 설명을 예, 드리도록 예, 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 형평성 문제도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 중에 예를 네. 들어서 뭐 상위 25%라든지 뭐 네. 상위 4%의 학생 중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느냐 어허. 이걸로 이제 그 형평성을 측정을 하거든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근데 이제 네. 그것도 이제 피사에서 측정을 합니다. 예, 맞아요. 네, 네, 피사에서 네, 측정을 네, 하는데 네. 대한민국이 그 형평성도 지난 10년간 저하되고 있다. 꾸준히 저하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래도 조금 뭐 약간 가난하거나 좀 불우한 계층 애들도 잘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렇죠. 점점 네. 그런 아이들의 숫자가 비율이 떨어졌다 뭐 네. 이런 얘기네요. 네. 네, 네, 네. 물론 이 형평성 문제가 네.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복합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나라의 어떤 그 경제 발전 수준이라든지 그 나라의 어떤 그 노동시장 구조, 그다음에 이제 입직 연령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거 등등과 관련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피사의 자료로는 우리 이웃 나라들은 형평성이 이렇게 좋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웃나라라면 뭐 뭐 미국, 일본 이런 나라죠. 이런 나라들은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네. 대한민국은 형평성이 안 좋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진짜 좀 그건 상당히 이상하네요. 그 진부 교육감의 뭐라 그럴까 가장 큰 상징성은
네. 평등한 기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네, 네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떨어졌다. 네, 그건 네. 그럼 성적이 떨어지면 형평성도 떨어지는가 봐요. 아니죠. 그 다른 나라들은 예. 뭐 형평성도 좋아지고 성적도 오른 나라들이 꽤 있죠. 예. 그리고 성적은 떨어졌지만 형평성이 좋아진 나라도 있고 음, 등등. 그런데 음, 대한민국은 그 형평성도 안 좋아지고 음. 성적도 떨어진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이제 해당된다. 이런 교육 얘기죠. 기회가 서로 형평성이 안 좋아지고 평등성이 안 좋아진 건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겠죠. 다른 지표들도요. 네, 네. 있을 겁니다. 네. 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분야가 네, 인성교육이라고 인성교육이죠. 그랬던가요? 네, 네. 인성교육. 네. 그 인성교육도 네. 제가 이제 그냥 들은 이야기가 그 선생님들 그러시잖아요. 요새 참 학생들 지도하기가 힘들다. 예, 요즘 아이들이 그리고 힘들죠. 네, 네. 네.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뭐 이렇게 뭐 학교 규칙이라고 그럴까요? 막 네.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좀 적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인성교육에 관한 자료도 찾아봤는데 이 또한 그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2017년도에 KDI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KDI는 뭐 하는 그 곳인가요? 한국개발원이죠. 아, 네, 예. 예, 국책연구기관이죠. 예,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도 보면은 이웃 나라에 비교해서 네. 그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이 네. 그 결과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 잘 되는 게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예.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예.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신 박사님 얘기 들으니 이제 뭐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오늘 좀 얘기해보고 필요하면 한두 차례 더 모셨으면 싶은데요. 제가 지금 먼저 첫 번째 이제 크게 우선 다른 문제도 많겠지만 학력의 저하, 그다음에 교육 기회 형평성이 뭐 나빠졌다, 그다음에 인성 교육도 굉장히 뭐 뒤처졌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오늘 그 중에서 학력 갖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학력을 예, 좀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 볼까요? 예. 그래서 우선 좀 어느 정도는 어떤지 좀, 네, 뭐 혹시 우선 실태가 어떤 건지 좀, 국가 수준 학업성 지도를 매년 6월에 합니다. 6월 뭐 네, 마지막 주 화요일 예, 이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11월에 그 결과 발표를 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11월 달에 했죠. 11월 달에. 하긴 했나요? 네, 하긴 했습니다. 아, 예, 예, 코로나로 계속 미루다가 아. 11월 달에 했는데 네, 2018년도에 6월 달에 국가 수준 학업성 지도 그 평가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2018년 11월에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뤘어요, 발표를. 발표를 미루고 2019년 3월 28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재작년, 그렇죠. 2018년 11월에 발표했어야 할 것을 4개월 뒤인 2019년 3월에 발표를 한 거죠. 이건 좀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뭐 감출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때 왜 그랬냐면은 네, 그 학력 저하가 심각하게 나타난 거죠. 어허, 여기서 학력 저하라는 것은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예, 굉장히 높게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발표하면은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네, 학력 향상 대책을 수립하느라고 그 학력 향상 대책과 함께 발표하느라고 4개월 늦어진 거죠. 네. 학력 항상 기본 업무인데 또 대책을 또 만들었군요. 네. 큰일이 네, 네, 났나 보죠. 네.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이 떨어졌던가 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심각하게 나타났냐면요. 네. 보통 그 국가 수준 국가 수준 학업성 지도 평가를 하면은 네. 그 수준을 4개로 나누거든요. 네 개, 네. 네, 우수,
우수, 보통, 보통,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예,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100개를 가르쳐 줬는데 네. 20개밖에 모른다는 거죠. 20개요? 네, 20개 이하 20개밖에 모른다 이거죠. 한 40개도 아니고 20개요? 네, 네. 와, 근데 그 학생 비율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국어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2.6%에서 2018년도에는 4.4%로 이제 증가한 거죠. 네, 그리고 중학교 수학의 경우 7.1%에서 11.1%로 증가했고요. 중학교 영어의 경우는 3.2%에서 5.3%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2017년에서 네, 2018년 1년 사이에, 네, 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는 국어만 5.0에서 3.4로 감소를 했고 예, 수학이 9.9%에서 10.4%로 증가했고요. 예. 영어가 4.1%에서 6.2%로 증가한 거죠. 그 전에들하고도 비교해도 훨씬 더 그럼 좀 나빠졌다 그런 그렇죠. 그 거는 거죠. 전에 비해서 네, 많이 나빠진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평가 같은 것들이 있나 이거 말고도요?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것은 네, 그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그 평가할 때 네. 학교 생활 행복도도 같이 측정을 합니다. 아, 네. 행복도요. 네, 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가 아, 예, 예. 이거를 또 발표를 하는데 그렇. 행복도는 반대로 증가를 했어요. 아, 성적은 떨어졌는데 행복도는 높아졌다. 네. 행복도가 아, 2015년 이후로 음,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오, 중3의 경우 행복도 높음의 비율이 네, 2015년도에는 54.6이었는데 18년도에는 61.3으로 증가했고요. 예,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는 행복도 높음의 비율이 47.3%에서 2018년도에는 58.9%로 네, 이렇게 증가를 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성적은 떨어졌는데 네. 애들 행복도는 높아졌다. 네. 뭐 좋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 네, 네. 왜 그런데 신 박사님이 그게 문제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그 문제는 예, 네, 조금 이따 좀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예, 하고요. 예. 2019년도를 좀 보시면요. 제가 이제 2018년도가 이제 워낙 많이 떨어져서 아, 예, 제가 이제 예, 예, 2018년도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2019년 자료는 역시 이제 그 2018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 떨어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어, 기초학력 미달 중에서 중학교 3학년 영어나 고등학교 2학년 영어 같은 경우는 2019년도가 2018년보다 유의미하게 향상된 경우도 나타났긴 나타났어요. 좋아진 네, 것 같다. 영어 같은 네, 경우는, 네, 네. 네, 네. 그런데 다른 거는 2018년도에 그 떨어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거죠. 회복되지 못했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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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올해는 2020년 코로나 시대니까 뭐 모르긴 몰라도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겠네. 어떤 네, 그거는 이제 또 뭐 여러 해봐. 가지 변수를 예, 고정해서 이제 예,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그건 예, 이제 두고 봐야 알겠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 아마 성적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하다 보면은 또 우리 아이는 떨어졌지만은 뭐 다른 집 아이는 올랐다든지 네. 뭐 또 우리 동네는 어떻고 어떻다든지 뭐 또 학교 급마다도 다르고 뭐 굉장히 다양한 조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크게 보면 우리나라 애들이 성적이 떨어졌다. 그리고 지난 10년 사이에 특히 최근에 오면서 더욱더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교육감 10년 사이에
누적된 결과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나타나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거라고 보는 건가요? 네, 네. 근데 이거 뭐 아까 그 행복도 문제도 또 좀 복잡하고요.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도 이것도 궁금한데 그 얘기까지 하려고 그러면 오늘 좀 얘기가 길 것 같아서 그 신 박사님께서 한번 일단 아까 전반부에서는 진보교육감 시대에서 본인들이 약속했던 혹은 기치로 내걸었던 뭐 3대의 어떤 과제라고 그럴까요? 학력의 문제라든지 또 기회의 문제, 또 인성교육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 우선 학력 문제를 살펴봤더니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하여튼 계속 떨어졌었고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18년, 19년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떨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요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 그러면 왜 정말 그게 그랬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보교육감의 진짜 문제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 다 할 수 없으면 다음 기회에 네, 한 번 네, 더 하기로 네. 하고요. 한번 오늘 그거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종합된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피사에서 아니 피사가 아니라 국가 수준 학업성 지도 평가에서 네, 분석한 자료 중에 학생들의 그 성적도 있고 행복도도 있지만 그 정의적 특성도 있습니다. 정의적, 네,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국어를 배울 때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신감이 있고 그 국어 공부하는 것이 얼마만큼 가치롭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국어 공부에 대해서 얼마나 흥미가 있는지 네. 이런 정의적 특성도 같이 조사를 하는데요. 이 정의적 특성은 역시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 근데 네. 아까 우리나라 행복도는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행복도는 높게 나타났고 네. OECD 같은 국제기관에서 조사한 행복도랑 유사한 정의적 정의적 점수도 특성도 좀 네, 낮았다. 국가 수준 학업성 지도 평가에서 낮게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거를 좀 종합해서 예, 약간 좀 네, 불일치도 좀 있고 그러네요. 네, 네, 예, 교육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는 네, 않아서요. 간단치 않죠. 그러면 우리 다음에 모실 때는 도대체 정말 학교에서 그런 일이 왜 그렇게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논의도 좀 해보고 네, 특히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그 성적과 행복 간의 관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네, 좀 네, 궁금해요. 그래서 요 정도로 궁금증을 마치고 오늘은 요 정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네.